네, 안녕하십니까. 올드모터스 윤선지 기자입니다. 이번 오너와 함께 시간에는 우리 배우 겸 모델이신 지동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동씨.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09년도부터 모델 일을 활동하고 이제 모델 일 쪽을 처음 시작했지만은 잘 몰라서 방송 쪽으로 일도 하면서 배우 쪽 일도 하고 하다가 이제는 모델 겸 배우까지 하고 있는 38살 지동이라고 합니다. 2009년부터는 생각보다 꽤 오래 되셨는데 네. 얼굴이 38? 나이에 비해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종종 뭐 광고나 TV에서 가끔 얼굴을 볼 수도 있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광고, 좀 큰 광고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을 때 찍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외국적으로 찍어서 없고, 뭐 있다고 하면은 있을 수 있는데 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 분들만 좀 어디서 맨날 봤어, 본 거 같은데 한 거는 이제 저기 홈쇼핑 같은 거 나간 거 오래 한 것도 있기 때문에 홈쇼핑에서도 우리가 자주 거기서도, 그래서 더 익숙할 수도 있고. 뭐 방송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요번 몇 년 전에 찍었던 아머드사우루스라고 해가지고, 아마드사우루스. 예, 아머드사우루스를 해서 SF 드라마로 해서 그게 이제 SBS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넷플릭스에도 나왔어요. 네, 거기서 저는 이제 빅터로 출연을 했고요. 빅터로 출연한 이제 그 드라마가 있었다는 SF 드라마. 네, 요번엔 영화로 또 재편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가 이제 영화로 돼서 네. 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제목이 뭐라 그러셨죠? 아머드사우루스입니다. 아마드사우루스. 근데 이름이 지금은 뭘로 바뀌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진짜. 네, 기존에 있던 아마드사우루스에서 빅터 역으로 나왔던 우리 지동씨 아까 이제 출연한 그런 드라마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또 반가운 얼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오늘와 함께 이 리뷰 시간에는 지동씨가 지금 방송 활동을 하면서 직접 운행을 하고 있는 차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차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차는 저는 19년도에 새 차를 뽑은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네. 2019년식이고요. 그럼 1세대 가장 마지막이었다고 그렇죠. 보면 네. 아쉬워. 제가 제일 마지막이죠, 진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동씨가 이 차를 계약하고 난 다음에 차를 받기 직전에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는 겁니다. 니로 새 모델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바뀐 부분을 적용 못한 것에 있어서 참 아쉽기도 하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전 미팅을 가지면서 이미 들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도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주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또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정했던 코스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게 걸 때도 그렇게 소리가 나지도 않고, 이제 가만히 공회전을 시켜 붙다 보면은 배터리만 소모가 되니까 그때 이제 회전을 시켜가지고 연료를 소모하면서 회전을 시켜서 그때 잠깐 소리가 났다가 다시 이제 꺼지고 이러는 식으로. 하이브리드의 그 진짜 전기차 같은 그쵸. 그냥 들여다보고 네. 있는 거. 전기차는 아예 소리가 안 나겠지만은 전기차를 뭐 타보지는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이브리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30km 어느 전까지는 이제 배터리로 소모해서 가고 그 다음부터는 배터리랑 같이 소모해서 간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도심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정말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정말 그때는 이제 연비가 좋다, 또 뭐 조용하게 간다, 기름 아깝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겠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럴 때도 진짜 어떻게 타고 왔냐에 따라서 시내 주행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면은 몰라요, 연비가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 당연히 들기는 들어요. 왜냐면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저기 평균 연비라는 자체가 그거 있는데, 그 전 차들은 솔직히 제가 그냥 진짜 옛날에 구형 소렌토 아버지 거 타고 있어서 그때는 뭐 그런 게 거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약간 그래도 다른 차에 비해서는 연비가 좋다고 하는데 이제 이 차를 처음부터 타다 보니까 높은 연비에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약간 아까운 느낌은 들죠. 욕심이긴 하죠, 거기에 대한.
본인이 이제 모델이고 배우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키도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187인가요? 네. 187의 키도 굉장히 크고 해서 사실은 까마로 같은 이런 스포츠카 그런 게 참 외형적으로는 잘 어울릴 것 같고 욕심도 났을 텐데 니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처음으로 니로를 선택한 이유는 한마디로 사람이라는 게 긍정적인 거죠. 자기 뭐 주제도 없고 뭐 돈도 없는데 그런 거 몬다는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차에 관심이 그닥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그냥 저는 큰 차, SUV 같은 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냥 편하니까 뭐 짐도 마음대로 싣고 다닐 수 있고 맞아 저희가 뭐 어쩔 때는 의상도 챙겨야 되고 뭐도 있을 때도 있다 보니까 막 넣고 아니면 차에서 쉴 때도 있어야 되는데 차가 좁다 보면은 내가 내 차를 끌고 왔는데 진짜 밖에서 막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쉬어야 되는 공간이 막상 없을 때는 제 차에서 잠깐 쉴 수도 있는 그런 게 좋아가지고 SUV를 바랬었는데 이 니로는 한마디로 진짜 돈이 없는데 살 수도 없었고 원래 소렌토를 사려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만큼의 여유도 없었고 너무 급하게 사야 되고 사람들한테 계속 니로가 연비가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사게 된 거죠. 이렇게 니로를 선택하고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보면 잘 샀다고 생각하는 니로의 가장 큰 장점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공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CC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해서 혜택적인 거는 일단 세금도 저렴하고 세금 혜택. 그리고 공영 주차장 무조건 50% 되는 거고요. 공영 주차장 50%? 일단은 제가 지금 가려는 코스 거기는 그 저공해 차량은 무료 주차입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거기 어디죠? 지금 남만선성 쪽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50% 했었는데 50% 해봤자 하루로 해봤자 뭐 3,000원 정도인데 이게 50%에서 그 반만 까여도 1,500원 낸다는 것도 원래 보통 사람들이 차를 끌면은 그런 주차비가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조금 돈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런 거로도 너무 좋고 일단은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이제 산 타는 것도 좋아하고 뭐 등산도 좋아하고 뭐 여기저기 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차비 싼 곳이 그쵸, 제일 좋죠. 공영 주차장만 무조건 찾아요. 공영 주차장만 찾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연비 같은 경우 이미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인지 많이 다녀봤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가득 채우면은 저 게이지라는 게 전자 게이지라는 자체가 뭐 숫자가 몇백 킬로 갈 수 있다 풀 채웠을 때 이렇게 뜨는데 이게 좀 믿음직스럽지는 않지만은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만땅 채웠을 때 뭐 880도 뜰 때도 있고 뭐 900 뜰 때도 있는데 제가 뭐 가득을 그런 식으로 많이 채우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그냥 5만원 채우고 이런 식으로 밖에 채우진 않아서. 근데 진짜 제가 시골을 가려고 하면은 4시간이 걸려요. 경남 저기 지리산 쪽 가려고 하면은. 근데 진짜 가득을 채워서 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제가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시골만 갔다 하면은 웬만하면은 갔다가 오후 정도? 뭐 거의 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거기서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가득 채워서 간다고 하면은 한 800 몇 나왔을 때는 아마 여기가 거의 앵꼬 되기 전까지는 그냥 갔다 왔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00km. 한번 뭐 6만원 정도 넣으면은 뭐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제 차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리인데. 그리고 뭐 요즘 뭐 차들도 되게 연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차들도 뭐 디젤도 또 좋아지고 그래서 외제차 들어온 것도 디젤은 뭐 제 차보다도 잘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뭐야 뭐 외제차인데 이게 그 디젤 풀로 이제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뭐 못해도 700-8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면 그 700은 아니고 무조건 800 이상 무조건 800 이상 그냥 가득 채웠을 때 700도 작다 800km 그쵸.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기름 얼마나 채웠길래 그만큼 간다는 거야 하고서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환산을 하는 게 이제 리터당 몇 킬로를 가느냐. 이거는 자기가 이제 운행하는 것마다 다르는데 저는 보통 고속도로 가더라도
그냥 어차피 빨리 밟아봤자 뭐 위험성도 약간 있지만은 그래봤자 뭐 시골 가는 거 한 10몇 분이나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아니면은 진짜 뭐 말도 안 되면 180을 밟네 뭐 200을 밟네 하는데 제 차는 뭐 220까지는 있지만 200 나오지도 않고요. 밟아 뭐 그렇게 밟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잘 밟다 보면은 뭐 180 이상 뭐 200도 나오겠죠. 근데 저거만 둔 거지 나오진 않고 그러면 연비만 떨어져요. 제가 한 140 이상으로 해서 어쩔 때는 좀 차도 길 들일 겸 어느 때는 속도도 내고 뭐 그래도 거기 구간에서는 다 그런 지키긴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밟다 보면은 뭐 16까지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17에서 16. 예. 근데 보통 뭐 120이나 뭐 선에서 왔다 갔다 정규 속도로 다니면은 뭐 20은 넘지 않나? 예. 그리고 저도 20km가 넘는다 우리보다. 이건 정말 그 다른 운행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신 게 공인연비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 예,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공인연비 같고 나오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도 19.4km로 연비가 나와 있고, 네, 현재도 19.4km 순간 연비가 측정되고 있고, 도심에서 그냥 시속 5, 60km로 지금 달리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두 명 탄 게 아니에요. 짐이 또 있죠. 저는 차에 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붕에 루프 캐리어도 있고. 저희는 보통 한 건정한 남자 한 3명. 저 혼자 타고 다닐 때도 무조건 2명 이상은 타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지동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골 집에도 자주 내려가시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도와드리는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짐이 많아서 트렁크나 뭐 다른 곳에 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연비 이상으로 연비가 잘 나오는 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그래서 길거리 보면은 니로 진짜 많잖아요. 뭐 다른 것도 하이브리드 나온 거 많고 하는데 뭐 다른 게 좀 더 디자인이 좋다, 마음에 든다, 그리고 더 크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보통 보면 니로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약간 니로에서 살짝 아쉬우면은 제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살짝 좀 소형 SUV라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거 말고는 그거 뭐 능력 좋아서 나중에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최고입니다. 지금은 이 차가 내가 나한테 정말 잘 맞는 차다. 경제적이고 어디든지 잘 가고. 방금도 얘기 나왔지만 이렇게 어딜 잘 다니세요? 보면 뭐 시골집도 다니고 한데, 이 차가 그 오프로드나 산악지형에 가기에도 충분하던가요? 제가 그런 식으로 저희 시골길은 그렇게 나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없었는데, 그래도 왜 가파르거나 이런 구간들은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그냥 이제 하이브리드 그냥 일단 기아만 넣고 가면은 뭐 약간 이제 오르막길 올라갈 때 당연히 다른 차 그냥 속도로 가고 있을 때 어느 때 보면 속도가 내려가요. 그때는 이게 평지인 줄 알았는데 오르막길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당연히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눌러서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은 힘 좋아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힘 좋아요. 그냥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요즘은 웬만하면 그런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뭔가 딸린다 싶으면 가도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SUV나 아니면 진짜 사냥을 오프로드로 다닐 수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좁아도 넣고 다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녀도 밑에가 다칠 일도 없고 길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것만 문제가 안 된 길이라면 뭐 충분하죠. 그거보다 스포츠카 힘 좋고 하잖아요. 그런데 방식도 제대로 못 넘잖아요. 긁힐까봐. 다 뭐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실생활 구간에서 본인이 쓰기에는 정말 충분한 차고, 정말 괜찮은 차죠. 힘이 좀 모자란다 싶을 때는 스포츠 모드로 하면 거뜬하게 그냥 모든 걸 다 헤쳐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저는 또 디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디젤은 왜? 디젤은 제가 그때 막상 18년도죠 한마디로. 18년도 때 그때 한참 그런 게 많았잖아요. 막 그 전 연도부터 막 공기가 안 좋다 해서 디젤 계속 오래된 차들 뭐 바꿔야 된다 뭐 계속 나오고, 그때 전기차 나오고 하이브리드 계속 나오면서 지원금 준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차도 오래된 차다 보니까, 소렌토가 오래되다 보니까 날라왔어요 이게. 그래서 확인한 결과 뭐 날라와도 저는 모르니까 그러다 이제 바꿨는데, 나중에 디젤이 없어질 수도 있고
저는 차를 샀지만은 제 차는 멀쩡한데 거기서 나중에 디젤을 막 그렇게 바꿔버릴 경우 저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디젤이 네. 이제 많은 메리트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는 걸 그리고 말씀하시죠. 몇 년 전만 해도 유소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대란 났잖아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디젤은 이제 네. 관리하기도 힘들고 네.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또 변할지도 모르고 이제 그쵸. 그러다 보니까 디젤보다는 휘발유에 하이브리드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30 밟을 때는 과감하게 어느 정도 밟으면은 그냥 엔진 돌아가는 소리 당연히 엔진 돌아가는 소리지 뭐 타이어가 돌아가는 소리는 모르겠는데 뭐 엔진 지금 소리 이거는 듣고 엔진이 돌아가는 이건 돌아가는 거가, 소리? 돌아가는 거지. 엔진이 구동되는 거까지는 우리가 출발할 때 그냥 아무 소리도 없던 거 있잖아. 그게 이제 모터로만 가는 그 느낌. 그러니까 지금 못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점을 못 느낀다는 거. 차이점을 못 느낀다는 게.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바로 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운행을 할 때 모터가 작동을 하고 엔진이 작동할 때 그 이질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방금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지동씨 같은 경우는 전혀 그 느낌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둔해서 그런 건가요?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 나는 그 말씀했던 것처럼 그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멈췄을 때 그 버튼 옵션 같은 게 있잖아요. 오토스탑 오토스탑 같은 같은 거. 그게 있어야만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지금도 그냥 엔진은 돌아가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냥 원래 소리가 안 난다라는. 원래 소리가 안 네. 난다. 그만큼 정숙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되는데요. 뭐 이때는 뭐 한마디로 배터리 소모를 하는 건가 보죠. 네. 아까 뭐 에어컨 틀고 그쵸.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것처럼. 경우는 저희가 신호 대기 상태에서 정차를 했는데 엔진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출발할 때 처음에도 엔진이 작동 안 하다가 아마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힘을 받는 구간에서 아마 엔진이 작동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같이 탈 때도.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동 씨는 이 차가 엔진이 시동이 걸릴 때하고 지금처럼 엔진이 시동이 꺼지고 모터로만 움직일 때하고 큰 이질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타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이질감, 그러니까 모터가 작동하는 구간, 내연기관이 작동하는 구간에 대한 그 이질감이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조용한 엔진이든지 아니면 그냥 모터로만 계속 가고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데, 물론 고속 구간에 이제 접어들면서 힘을 받을 때는 엔진이 구동되고 있다는 걸 저도 바퀴를 통해 가지고 느끼기도 하고 이제 엑셀을 밟으면서 엔진 소음이 살짝 유입이 되긴 한데, 저속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엔진이 돌다가 멈추고 모터가 돌 때, 또 모터가 돌다가 멈추고 엔진이 돌 때 그 중간에 아주 애매한 그 시간적인 차이나 뭐 이 부분에서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도 별로 이질감이 없는데 지금 몇 년째 타고 계시는 분조차도 느낌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마 진짜 근데 그거를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차에 대해서 그런 걸 예민해하는 사람들. 저도 방금 들어서 그거를 그런 건가 해서 한번 느껴보려고 해서 느꼈을 때는 진짜 밟았을 때 일단 들으면 떨리면서 느낌은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서 타다 보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이질감 없이 운행이 되고 있다는 거. 진짜 옛날 디젤 타고 다니면은 그냥 엔진 소음 다 들리잖아요. 밑에 도착해서 냅둬도 덜덜덜 거려가지고 집에 아빠 왔다 이게 다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니로를 지금 타고 있는데도 이 변속 구간마다 있을 어떤 그 모터 작동과 엔진 작동에 있어서의 그 이질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뭐 예전에 제가 탔던 넥서스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때도 이제 그 CVT 이제 변속기를 장착하고 모터와 이제 엔진이 같이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작동하던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질감이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니로 같은 경우도 지금 타면서 그런 이질감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잘 나가고, 그래서 아마 지동씨도 만족하고 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 길이 어디죠?
여기가 이제 남한산성 이제 닭백숙 같은 거 많이 먹으러 오잖아요. 그 뒤쪽 성 뒤에 그쪽 올라가는 길입니다. 남한산성 올라가는데 길이 굉장히 가파른데도 별로 차가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주 올라오시는 길이잖아요, 그쵸? 네, 저는 이제 뭐 심심하면 혼자서 커피 마시러도 왔고 혼자 산타로도 오고 하는 길이라. 만약에 이런 데서도 힘을 못 받는다 싶을 때 제가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가면은 느껴보세요. 바로 쭉 나가는 느낌 느껴지죠? 힘 있죠? 방금 밟은 거는 그대로인데 다시 내리면은 약간 가라앉고 밀면은 엔진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 가속을 잘 밟지도 않았는데. 본인께서는 이제 이 스포츠 모드만으로도 충분히 차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 네. 물론 뭐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 지동 씨가 생각하는 것에는 충분히 이제 만족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남한산성 길을 올라가면서 느끼는 건데 그렇게 차가 힘들어 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뭐 평지도 있고 어느 구간에서만 갑자기 이제 갑자기 이제 급경사가 냈을 경우는 당연히 뭐 힘이 낮겠죠. 뭐 CC도 1600cc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게 다 있을 단점이 있을 텐데 그때는 뭐 스포츠 모드 사용해도 되고 스포츠 모드 뭐 사용해가지고. 굳이 뭐 그렇게 이런 데서 밟고 올라갈 필요도 없고 네. 안전한 게 제일이잖아요. 또. 아무리 여기서 뭐 좋은 스포츠카하고 힘 좋은 거 와도 달리지도 못해요. 하기야 오르막길에서 네. 뭐 달릴 일도 없거니와 앞에 차들도 있고 해서 충분합니다. 이 스포츠 모드는 제가 거의 사용할 때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차들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을 때 추월을 해야 되는 그때 상황에 추월할 때는 아무리 에코 모드로 밟아서도 되는데 그러려면 힘을 더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그때 이거 하면은 확 힘이 좋아져서 금방 거치고 니로도 스포츠 모드로 추월할 때는 그 가속 성능이 만족할 만하다. 네. 엄청나다. 저는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실제로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지동 씨는 추월 가속 성능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참 탁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쩌면 이게 지금 험로 주행인데 와인딩 로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핸들링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로 상황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니로의 핸들링 이 주행 감각은 어떤 것? 제가 이것도 옛날 동생한테도 차 사기 전에 동생한테도 얘기했는데 뭐 차가 좋으면 뭐 핸들이 약간 묵직하다는 느낌이 있고 뭐 그런 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올 초에 뭐 외제차들만 거의 오는 그 세차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뭐 롤스로이스도 해보고 진짜 뭐 비싸다는 차들 뭐 수억 대 막 이런 차들 다 운전도 해보면서 닦아보고 했는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야 뭐 그렇게 된 차들인데 뭐 3,000대에서 이런 그 정도 느낌? 충분합니다. 가볍지도 않고 스포츠 모드 했을 때 뭐 날리는 느낌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커브를 도울 때 뭐 어떻게 잘못될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진짜 저희 시골 가가지고 어디 언덕 올라가면은 경치 보러 가는 데 있는데 거기가 경사 이거보다도 심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막 내려오면서도 드리프트는 못하지만 그런 느낌만 느끼는 거 있잖아요. 하면서 올 때도 전혀 뭐 날아갈 거 뒤집힐 느낌 그런 느낌도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니로의 핸들링이 그렇게 모자라는 게 아니다. 네, 이번 시간에 오너와 함께 우리 배우 겸 모델이신 지동 씨와 함께 했는데요. 니로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하이브리드 니로가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현재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우리 지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괜찮은 차로 인식이 되고 이제 2세대 앞으로 또 나오게 될 3세대 니로에 대한 관심도 크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동 씨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의 앞으로 계획은요 뭐 지금하고도 똑같은데 저는 이쪽 일을 뭐 나이가 들던 뭐 계속 관리만 잘하고 있으면 쭉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라도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관리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제 쪽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열정을 더해서 꾸준한 관리를 통해 가지고 더 좋은 모습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네.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이제 지동 씨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니로를 타고 있지만 네. 이 다음이 또 있을 거잖아요. 이 그쵸. 차만 평생 탈 수는 없을 건데 네. 만약에 다음 차를 선택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때도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게 될까요? 전기차를 선택하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제 이 차가 내년이 되면은 5년째가 돼요. 뭐 제가 지금으로 봤을 때도 되게 멀쩡한데, 차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제가 뭐 이제 가정도 생기고 어느 정도 능력도 되고 한다고 봤을 때 이 차가 그때도 멀쩡하면 저는 이 차를 가지고 있고, 그때에 대해서도 전기차가 별로다 싶으면 아직으로서 봤을 때는 모르니까 전 그래도 그때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해서, 요즘에 SUV도 하이브리드로 잘 나왔으니까 저는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싶어요. 네, 무조건 휘발유 쪽 하면서. 최대한 이 니로를 가지고 운행을 계속 할 것이고, 네. 나중에 이제 다음 차로 넘어갈 때에도 하이브리드를 선호하시겠다. 네, 뭐 네. 사이즈가 좀 커지겠지만 네, 거기 가서 또 도와지겠죠.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또 새로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 가지고 네. 한번 오너와 함께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너와 함께를 열심히 쭉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겸 모델 지동 씨와 함께 2019년식 니로를 오너와 함께 코너에서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덴모터스 윤선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